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건축법 완화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동네를 건축법상 도를 다 적용하기는 한 집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 그래서 10년이고 20년 지나면 도로가 다 넓어진다.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거든요. 옛날부터 제기동은 벌써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동네잖아. 24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입니다. 금방 아시네. 우리 내가 이제 연산동에서 예전에 살고 이제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 택시 타고 우리 동네 가려고 그러면 연산동인데 안락 사거리 쪽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에 토지 건물 전체가 나온 겁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지분이 얼마냐 하면은 153분의 139예요. 그럼 거의 90.5%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세 들어있는 사람을 내가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내가 내보내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 있는 때 내가 어떻게 한다? 돈을 물어줘야지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7분의 2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내가 7분의 2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보낼 수가 없지만은, 이제는 153분의 139에 내가 지분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이걸 자세히 봤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봤습니다. 압류했죠. 상속을 했죠. 그렇죠. 또 매매를 해갖고 형제들이 나머지는 다 갖고 한 형제 것만 빼놨죠. 그랬죠. 그러니까 한 형제가 다 가진 겁니다. 여기는 전입은 2012년도에 했죠. 상속은 얼마인데 2017년도에 했죠. 2017년도에 의해서 상속을 했는데, 한 명이 4월 22일에 다 상속을 해갖고 한 명이 다 갖고 한 명만 상속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몰아서 가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되면 강제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다. 상속으로 받기 전서부터 이 사람이 전세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2012년도죠.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전입은 했는데 확정일자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전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2층에 살고 있는 겁니다. 2층에 살고 있고 1층에도 이제 세를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2층에 살고 있는데, 강제가 경매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내가 여기 뭐 형제들이라서 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세 드는 사람이라고 감정부한테다가 세 드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세 드는 사람이 아니고 상속받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경매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오니까 나 7천만 원에 세를 들었다고 보고했고 배당 요구한다고 한 겁니다. 이 경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가 없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배당을 안 나가죠. 소액 임차인은 배당이 나가는데 안 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한죠? 대항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낙찰자한테다가. 그럼 우리가 낙찰 받는다 그러면 돈을 7천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끔 나오면 감정가가 1억 8,900인데 6,200만 원까지 떨어졌죠. 6,200까지 떨어져 7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1억 3,2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현재 최저가로 사면 얼마에 사는 거야? 1억 2,300에 사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사실은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위장임차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자, 이런 똑같은 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 6년 전인가 7년 전쯤에 제가 창원에 있는 그 학원에서 추천 물건 골라줄 때 이 저기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딱 이런 식으로 돼갖고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으로 해서 1억 5천으로 돼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1억 5천에. 그래서 그게 3억 5천짜리인데 1억 5천까지 떨어졌을 때에 제가 입찰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갔어요. 왜? 1억 5천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억 5천 물어고 1억 5천 들어갔어도 3억이요. 등기 이전 비용 뭐 빼고 나면 3억 5천을 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돈 한 1, 2천 원밖에 안 남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추천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면. 딱 이렇게 한 10년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지 않다. 10년 동안 7천만 원 내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올리지도 않아요? 자, 제가 얘기해서 낙찰 받고 잔금 내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낙찰 받은 사람이다. 언제 나가실 겁니까? 물어보고 와라.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세입자라면은 내 돈 1억 5천 주는 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언제 나가야겠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1억 5천을 언제 주신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돈을 거기에 맞춰서 언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경매가 진행됐을 때 감정사가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1억 5천 달라 그러면 사기예요. 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1억 5천 달라고 하면은 주신다고 그러면 나간다 그랬죠? 그럼 당신 진짜 1억 5천의 계약을 정식으로 진짜 행 서류가 어디 있고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입증해 보세요. 말로만 신고했다고 하지 마시고 가짜로 만들고 형사 고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렇게 갔다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갔다가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20일만 여유를 주시면은 이사를 가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와갖고 교수님 대학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20일 따라간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럼 20일 날 나간다 그러면 내가 이사 비용으로 돈 조금 도와주마. 진짜 딱 정하고 날짜 나가는 날 정해놓고 오면은 내가 이사 가는 날 돈 200 주마. 이렇게 하고 가고 보고 하라. 가서 200 주고 손 보내고 와갖고 1억 5천을 그냥 먹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의심을 해요. 의심을. 근데 의심을 그렇게 해도 또 사실 수 있기는 있지만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200에 들어가서 잔금 내고 똑같이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7천만 원 물어준다고 해도 한 3, 4천은 남는 거고 안 물어준다 그러면 1억은 남는 거예요. 동네 자체는 좋은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 돈 7천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언제 누구한테 주고 계약 어떻게 했고 돈을 어떻게 전해줬는지 입증 자료 주시고, 만약에 경우에 입증 자료를 주지 않고 안 나가신다 그러면 저는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다 나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세입자라면 내놓고. 근데 제가 보기엔 10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건 이거는 진짜 세입자 아니라는 뜻이에요. 스물다섯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민경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내 중심에 있는 그냥 옛날 주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볼게끔 되면 감정가가 어떤다? 7천에 시작해서 4,900에서 3,400까지 떨어졌죠. 이거 5천만 원에 파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찰 가격이 들어가. 5천만 원.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없진 않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게 사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 보게끔 되면 요 집이잖아요. 요 집이죠. 지적등 도로 없죠. 근데 현황 도로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여기는 또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보면 지적등 도로가 없긴 없어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에 이 도로에 대한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다 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항상 보면 앞에다가 이게 도로 강의를 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하면 그냥 귀에 딱지가 나니까 내가 더 안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치로해서 지적도랑 도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최저가로 단독음차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가격으로 팔고 나온다는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이 큰 돈이 없이 좀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낙찰을 받아서 잔금 대출 한 얼마 받고 나면 한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소액을 가진 사람은 투자하라고 제가 골라놓은 겁니다. 스물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공투로 하자고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냥 추천 물건으로 올렸거든요. 여기 보면 물건 번호 1번하고 2번이 있죠. 물건 번호 1번은 감정가에 뭐야? 100%를 그냥 바로 받았습니다. 이게 단독 훔쳐간다고 해갖고 3억 2,600인데 3억 7천, 3억 2,700이다. 그러니까 최저가에 100만 원만 더 쓰고 그냥 신권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도 별로 이렇게 땅이 좋으니까 이거는 그냥 신권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해갖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보시겠습니다. 양촌이라는 것이, 김포의 양촌이라는 것이 신도시로 김포에서 제일 뜨는 지역인 건 알죠? 자, 거기에 보면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손자까지 상속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을 해서 지분권대로 나눠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와서 여기 보면 이 네 필지거든요. 네 필지인데 아까 물건 번호 1번은 요거 두 필지. 이렇게. 지금 내가 추천한 건 이거 두 개. 이게 두 개, 이 두 필지, 이두 필지에서
아까 요 위에 거는 감정거대로 그대로 가져간 거고, 요거는 지금 70%까지 떨어진 겁니다. 김포에. 건축물 관리자 있고 건물 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토지만 매각이고 건축물 매각 제외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낙찰 받으면은 그 건물 뭐 철거해도 되고 사도 되고 뭐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이것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김포 양촌 같은 데는 땅 사놓고 나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7번째, 경상남도 남해군의 단독주택 13분의 5 지분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게 현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집 참 좋더라고. 집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남해로 들어가는 섬으로 들어가는 곳에 4차선 도로의 옆에서 한 블록 들어온 곳에 있고, 이 집 앞에 도로가 15톤짜리 화물차도 돌릴 수 있을 만큼 넓어. 그런데 지분의 지분으로, 두 명의 지분으로 인게 나온다. 하지만 유미정하고 유상태죠. 여기 보면 유상태가 살고 있고 유미정이는 진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유상태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유상태가 한테 팔을 때 가격을 유상태가 정해, 내가 정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집도 여기 도로가 이렇게 넓죠. 앞에 도로도 이렇게 넓어요. 여기 그러니까 15톤 화물 트럭도 이 앞에서 이렇게 돌리겠더라니까. 그리고 여기 4차선 돌리는 데서 빵빵 달리는 것 중에서 한 블록 딱 들어온 곳이에요. 그런 데다가 집도 보세요. 집도 딱 수리도 했죠. 샤시 수리도 했죠. 천장에 뭐야? 태양열까지 있죠. 이 건물 주인이 지분을 자기 여자 동생 지분이 나온 것을 포기를 하겠어요? 내가 달랜 돈 주고 사야 되겠어요? 단,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공적 우선 매수가 들어올까봐 그거 하나만 문제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돈 되는 겁니다. 28번째입니다. 이것도 봐요. 네. 이것도 태안의 장길이 잡종지가 1183평인데 이것도 좋은 땅이에요. 13억이 시작해서 4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 넘었는데 지금 50만 원 정도로 떨어진 거죠. 이게 60만 원 정도에 사면 돈이 된다고 봐요. 돈 100만 원 정도는 제가 보고 팔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대내변에 붙어 있고 여기 있는데 진입 도로를 여기서 이제 요쪽 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든지 요쪽으로 꺾어진 데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남의 땅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바닷가하고 460m 떨어진 거죠. 태안의 바닷가와 460m 떨어진 거죠. 50m에서 100m까지는 바닷가에 캠핑장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450m면 벌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바닷가에 캠핑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택지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지로 만들어서 팔으면 100만 원씩.
29번째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29번째, 30, 31, 32번째는 4개는 공매 물건이에요. 공매 물건 중에서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이게 원덕이라고 하는 건데, 시현씨 원덕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 몰라요?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항에서 우리 울릉도 출발하죠? 그 임원항이 있고 임원포구가 있는 곳에 원덕읍에 여기에 임원리잖아요? 그 임원 시내예요. 다시 말하면 포구에서는 항구하고 포구에서는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자리예요. 거기에 토지만 공매로 나온 겁니다. 상당히 좋던데 조금 가슴이 아픈 게 여기가 남향이거든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쪽 위에 이 다리, 이 도로 있죠. 이게 7번 국도야. 고가도로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찍었을 때 집이 있는데 내가 가서 봤더니 여기가 풀이 많이 나 있다.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나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고가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옆에. 고가도로가 옆에 지나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시끄럽고 문제도 많고. 아니, 이거는 이 고가도로가 고가도로보다 위에 있으면 시끄러워요. 고가도로보다 밑에 있을 때 시끄럽진 않아. 시끄럽진 않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썼는데 내가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 여기는 푸시알 하는 경기장 만들어놨어요. 그래, 뭐 차도 대놓을 수 있고, 뭐도 이렇게 좋긴 좋은데, 사람이 개념이 이것이 있으니까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내가 돈을 좀 받고 팔 때 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한테다가 지려내놓으라고 하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 7,900에 시작이 됐죠. 5,000이나 4,00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 가격 근처에서 제가 보기엔 들어간다 그러면은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시내가 100만 원은 가는 땅이에요. 근데 150만 원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감정 가격을 보게끔 되면 여기 50만 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정도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싸면은 돈이 됐다. 옆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도. 인천시 남동구 건물인데 건물 매각 제외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토지 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4, 5회차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고 여기가 보면 땅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좋기는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계획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계획도로가 옆에 붙었으니까 땅 자체는 좋고 일반 주거지니까 주택은 좋은데 현황으로는 보면 이게 계획도로만 있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협상하고 빠져나오든지 그럴 정도쯤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3,300에 시작했는데 이것도 2,200이나 1,800 떨어졌을 때 사야 돼요.
31번째 물건인데 이거는 공주에 나온 물건입니다. 우리 시연 시인의 동네에 나온 건데 내가 시연 씨한테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보고 사라 그럴까 했었는데 오늘 오신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한 겁니다. 28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긴 건물이 없어요. 그 대신 대로변 옆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8분의 6이죠. 그러니까 28분의 7하고 28분의 6하고 28분의 6하고 28분의 6에서 약 4명이 상속을 했는데 또 한 명이 돌아가셨고 상속이 된 것 같아갖고 28분의 4, 1, 4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고 요 맞은편에 여기 보면 주차장도 있는 곳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지금 대1공업사 해갖고 무슨 그 물건을 이렇게 조리식 축사 짓고 뭐 이러는 곳에서 이게 보면은 창고로 쓰고 있죠. 창고로. 대로변 옆에 얼마든지 좌우 보면 전부 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 건물을 지어도 상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싸게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1100이나 900이나 요까지 떨어졌을 때에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다른 데는 32개 있었는데, 오늘은 31개인데, 아까 저기 그 영덕에 있는 거나, 뭐 이런 것은 물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31개로 오늘 물건을 줄였습니다. 질르지 마시고, 항상 버스 놓치면은 리무진이 온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낙찰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된다. 내일 못 받으면 모레 받으면 된다. 모레도 못 받으면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해야지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물건을 가지고 눈을 키고 덤벼드는 사람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돈 버는 거 못 봤습니다. 그거 타시기 바라고 떨어져도 좋다. 받으면 더 좋다. 떨어지면 다음에 더 좋은 거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입찰에 들어가시고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수 경매는 낙찰을 받는 것이 50%고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는 것이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으면은 이중식에게 내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낙찰 받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낙찰 받으시면은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 때 오셔서 내가 이 낙찰 받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마무리까지 잘 되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항상 의논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실 분은 가시고 제가 우리 그 공투할 물건을 발표하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요. 한 5분 쉬었다가 그 발표하지 않은 물건 우리 공투를 할 물건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